김창렬 화백은 그 출발 지점을 이제 1950년대로 잡고 있거든요. 1950년대 중반. 주로 이제 1957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그 앵포르멜 미술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당시에 시작된 이 앵포르멜 미술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후 미술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미술입니다. 근데 이 앵포르멜은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그 단초가 발견이 되죠. 전후에 완전히 황폐화된 유럽의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실존주의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 장디 비페의 아브리라든지 또는 뭐 포트리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원형적인 그런 아주 물질적인 그런 예술이 그 미니멀하게 이루어졌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뭐 여러 경로로 해서 소개가 됐지만,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은 그 예술가들이 그 당시에 그 원형질 같은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뭐 박서보라든지 윤명로라든지 또는 정창섭이라든지 윤영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같이 같은 주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작품들을 창작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물방울은 사실은 그 김창렬 화백의 그 작품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구멍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뭔가가 이렇게 녹아내린 어떤 그런 그 벌어진 틈이라든지 아니면 그 굉장히 격렬하게 이렇게 파열된 어떤 그 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원을 보면 1950년대에 이 젊은 작가가 경험했던 그 많은 고통스러운 어떤 광경들, 장면들 전후에 그 작가가 봤던 어떤 그런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한 당대의 어떤 그런 사회상, 인물들의 군상, 그들이 겪었던 어떤 아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시간을 거치면서 1970년대로 오게 되면 70년대 초에 이르러 물방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성돼서 나타난 어떤 고통의 결정으로서 나타난 어떤 형태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물방울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그 예술가들한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롤 모델로서 보여질 수 있었던 제시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작가가 김창렬 화백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김창렬 화백의 작품은 단순히 그 사실적인 어떤 회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많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가령 예를 들어 미니멀리즘이라든가 개념주의라든가 또는 모노화라든가 또는 그 작품 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조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실적인 회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그 만족스럽고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식을 제시하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은 당연히 그 어떤 새로운 어떤 탈출구로서 김창렬 화백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5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이르는 회화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재료 자체를 회화적 공간으로 바로 삼아버리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그 회화적 접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캔버스 자체를 레디메이드, 다시 말해서 그 사물 자체로 이제 그 활용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최대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마로 되어 있는 이 그 캔버스의 표면, 이것이 김창렬 화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굉장히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회화의 어떤 그런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측면을 완전히 새로운 그 수준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실제 그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어떤 그런 그 공간 위에 어떤 사실적인 그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환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사실적인 그 표면 자체가 환영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그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어떤 그 긴장 같은 것들이 회화로부터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 공간을 어떻게 생각해내셨을까 하는 그 당시에 그런 그 놀라움도 있고 굉장히 그 아주 독자적이고 아주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그 프로세스를 그런 창작 과정을 작가 본인이 그 당시에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창렬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한 분으로서 국내외에서 그만큼 큰 업적을 세우셨지만 한국에서 특별히 그 오랫동안 많은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아오신 작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은 다 아시다시피 물방울 작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물방울이라는 한 테마를 가지고 오랫동안 40, 50년 동안 작업을 해오셨는데 사실 작품을 알고 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오신 것은 당연하고요. 그 작품에서 정말로 그 철학적인 풍성한 그런 사유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김창렬 화백은 한국 작가 또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드물게 굉장히 지적인 작가입니다. 또 김창렬 화백이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정말로 뉴욕에서는 백남준 선생님, 또 일본에서는 이우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세계 미술사에도 크게 공헌을 하셨죠. 사실 김창렬 미술관에 대해서는 여러 해 전부터 다른 도시에서 서로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마음을 굳히셔서 제주도에 오픈하기로 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초대 관장으로 돼서 너무나 그 책임도 크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그 장구한 미술사 선생님 작품을 저희 미술관에 220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나 지금부터도 더 많은 이제 보완을 해 주시는데도 큰 협조를 하실 걸로 믿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상설전 뿐만 아니라 김창렬 예술세계와 그 지역 또는 미술계와 연결되는 어떤 접점을 찾아서 기획전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창렬 선생님께서 이제 홍콩의 페더빌딩 안에 폴 램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김창렬 선생님 전시는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렬 선생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홍콩은 지금 지구촌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미술 시장과 또 온갖 그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전시들이 풍성한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는 과거에 프랑스 화단이나 미국, 일본 화단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홍콩에서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이런 전시를 하게 돼서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 think he's as any
person. He has a very complex personality, and at first he has the appearance of the obvious Eastern old wise man with a white beard, and the aura that he has is that of some kind of a Taoist wise man, and his art reflects that image in some sense. But on the other hand, he has also the playfulness of a child somehow, and the two combined together makes his art possible, I think. Beyond the philosophy that might be found in the water motif, or there's also the child playing with the beam, and trying to construct things with the simplest thing, like a little child playing with just what's around him and making a game out of it. So that's what I thought was the most meaningful thing.